안녕하세요. 문학대학 일상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본주의 이 사회,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굉장히 어떤 야가야 돼요. 이 자본주의를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수익, 정해진 수익에서 그걸 균형있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자본주의를 잘 사는 것은 어떤 정보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에 민감하더라도 돈 되는 정보 있죠? 돈 되는 정보를 내가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인터넷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항상 그러니까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라든지 새롭게 바뀌는 제도라든지 어떤 금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새로 또 탄생되는 어떤 금융 상품들은 없는가, 아니면 특판 상품들은 없는가, 이렇게 항상 그런 어떤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적정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캐치해서 그걸 자본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생활만 하다 보면 그런 정보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떠오르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바뀌는 정책들, 요즘 뭐 정치권에서 이제 새롭게 뭐 국회 이런 데서도 법들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통과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실생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잘 캐치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임대차법 같은 것도 예전에서 약간 교정이 돼서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와 관련이 있는 건 잘 알아봐야죠. 그리고 금융 그런 것도 금리가 뭐 아주 작은 정도의 차이가 나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잘 갈아타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잘 자본주의의 틈을 잘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내 부각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주식 같은 것도 워낙 변동성이 뭐 강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축적하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주식을 좀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은 경험을 쌓으면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서적 같은 것도 좀 읽고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 서적 같은 것도 좀 읽고 재테크 서적도 읽고 이러면서 좀 방향을 잘 내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제1금융권에다가 안정성이 있긴 하죠. 맡기는 게. 그렇지만 제2금융권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맡길 때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금리가 좀 높은 경우도 많잖아요.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상품을 잘 활용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윤을 좀 높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지 정보 제가 밝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지도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복지 뭐 이런 것들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 정보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밥을 굶을 정도 가난한 건 그런 상황은 거의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정부 복지가 어느 정도 이게 탄탄하게 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복지 제도를 잘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즘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돈이 그렇게 좀 부자하고 이게 가난한 사람하고의 격차는 있어도 밥을 굶을 정도로 아주 극빈층은 없죠. 왜냐하면 정부 복지가 그 부분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노동 능력, 근로 능력이 상실되고 뭐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수급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도 되고 그리고 그보다 단계가 약간 좀 수위가 낮은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요즘 지원 많잖아요. 한부모 가족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죠. 한부모 가족 지원 그리고 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 노령연금 제도, 국민연금도 이제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해가지고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추가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 납부해가지고 더 연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추가 납부를 할 경우에는 또 노령연금 받는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잘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유익한가 해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할 것인가 아니면은 노령연금하고 이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내 어떤 재산과 소득 이런 것을 잘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개인이 자기의 어떤 경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대비해가지고 내가 연금액을 받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연금 추가 납부를 안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각 차감이 안 되게 받는 게 유리한가를 잘 저울질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를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뭐 임대차법만 해도 이제 바뀐 그거로 이제는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것이 적용이 돼서 내가 그것을 적용받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모르면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면은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거기에 유리한 거, 임대인이라면 거기에 유리한 거. 그래서 좀 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잘 나에게 맞는 걸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갑작스런 상황, 위기 상황이 와서 정말 돈을 어디서 내가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은 지금 국가에서 보장된 제도가 있잖아요. 긴급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셔가지고 긴급복지를 뭐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정부 사각지대,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거,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성해서 뭐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공포 마케팅이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갖는 그 심리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갖는 심리를 요인해서 그걸 마케팅해서 자기의 수익 창출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마케팅이 통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보세요. 그렇게 보면 정부에서 너무 탄탄한 여러 가지가 우리 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해도 복지만큼은 지금 현재로서의 복지는 아주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포퓰리즘 지향적으로 이제 가서 복지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보를 잘 알면은 그렇게 해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난한 현실은 제가 창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 복지가 탄탄해서 내가 굶어 죽을 일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개인의 역량껏 일자리도 많이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있고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자리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 지원센터 있고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것도 있고 근로장학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 복지제도의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지원도 있고 적십자 같은 곳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사람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정말 절박하고 어렵다면 그런 부분에서 호소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상황 요건이 거기에 적합하다면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 주거 분리 제도도 있고 근로 장려금 제도도 있고 자녀 장려금 제도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 자금도 있고 정부 대출 보금자리 대출도 있고 저금리로 이렇게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지원 위기 상황의 경우 의료 지원될 수 있는 긴급 복지 또 의료 지원 명목도 있고 교육 지원도 되고 이 정도로 육아 지원, 아동 지원 이렇게 너무 많은 정말 복지가 많아요. 제대로 알면. 수업체험권, 문화놀이 카드, 그 다음에 스포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수강 같은 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교육 수강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요금, 전기요금 감면 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거는 그 기준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어떤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금융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무조건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그 상황을 안주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내가 활용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또 안정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내가 남에게 조금씩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현실은 창조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요즘 포퓰리즘적으로 얼마나 많이 복지 제도가 다양화되고 있으면은 그냥 청년들이 그냥 놀고 있어도 지원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복지 제도가 많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정부의 재정이 많이 사용되고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또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부채가 증폭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래 세대의 빚으로 그게 결과적으로 남는 건데 그 미래 세대에서 갚아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제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정부 그 정책들이 포퓰리즘적으로 많이 다양화되면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부채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부채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국채가 이제 많이 많아짐에 따라서 또 이제 경제를 제대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지금 상황과는 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현실의 복지는 그렇게 잘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 복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세요. 무조건 어렵고 현실적으로 탓할 게 아니라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호소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고 또 이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니까 뭐 제가 원하면은 거기에 맞는 글을 써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금리 변동 같은 것도 봐서 조금 유리한 상품 같은 경우는 잘 보기도 하고 펀드 쪽에도 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는 어떤 경제라든지 세상의 흐름에 좀 민감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돈 되는 정보라든지 그 자본주의의 틈을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좀 잘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과하게 나왔을 경우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복지 채널을 많이 보라는 겁니다. 복지 유튜브 상에도 많은 복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도 찾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좀 확인도 하고 그러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좀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법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법의 룰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경계 지점을 잘 알아서 돈 되는 좀 정보와 상식을 잘 연결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묶지 않는 어떤 자승자박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틈새를 잘 공략해서 그것을 수익화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결국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수익화해서 내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캐치하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연결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공부도 하시고 배우고 이래서 좀 자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어떤 자본주의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욕심은 과하되 내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보가 다시 나를 올감해서 내가 그 덫에 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와 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